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가 바로 선거구 획정인데요. 최근 춘천을 갑과 을 선거구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댐 건설과 물 환경 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춘천 등 한강 상류 지역 정치권에서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다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발의됐습니다. 강원자치도와 원주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반도체 기업 등이 미래산업인 AI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원주를 AI 반도체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협력합니다. 영동 남부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강원대병원 삼척 군원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뽑는 제22대 총선이 7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이슈가 있죠. 바로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네, 춘천을 갑과 을 선거구 두 개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인구 부족으로 인해 의견이 분분했던 강원특별자치도. 벌써 5번이나 붙였다 나눴다 선거구 조정을 거쳤는데 내년 총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역시 선거구 조정 논의가 본격화됐는데 가장 큰 현안은 춘천 단독 분구 여부입니다. 현재 춘천은 반으로 갈라져 북쪽 지역이 철원, 화천, 양구와 한 선거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구 획정 때 6개 시군이 합쳐진 공룡 선거구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춘천을 쪼갠 뒤 인근 지역과 합쳐 만든 선거구입니다. 지역 대표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22대 총선에서는 춘천을 따로 떼 단독 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 정체성 고려 없이 떼었다 붙였다를 하고 대의 정치의 본질에 따르지 못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고 급기야는 21대에 그 춘천의 일부 읍면동을 떼어서 철원, 하천, 양구와 묶는 기형적인 지역구가 획정이 되었는데 하지만 단독 분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춘천 인구는 28만 6천여 명, 한 선거구의 기준을 충족하는 인구 하한선은 13만 5,521명. 따라서 춘천만을 갑과 을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또 다른 기형적 선거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 이외의 경우 인구수 미달로 생활권이 다른 4-5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기준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특례를 적용해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시군구 3개 이상이 합쳐서서 1개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한 인구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는 적경지역 면적 특례를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또 강원자치도의 의석수를 현행 8석에서 9석으로 늘려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석수 증원이나 면적 특례 적용 모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선거법에 반영이 되어야 저희가 획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인구에 대한 그 면적에 대한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5달을 넘겼지만 인구수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이번 선거구 획정도 꽤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매번 임기응변식으로 정해졌다가 선거가 돌아오면 다시 바뀌는 선거구. 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춘천 등 한강 상류 지역은 댐 건설과 물 환경 규제로 많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1967년 수도권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소양강 댐이 건설되면서 축구장 7천여 개가 넘는 면적이 수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네, 그런데 그동안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제대로 된 보상을 하기 위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발의됐는데요. 정승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강 상류 최상류 지역에 자리한 소양강.
1967년 소양강댐 건설이 시작되면서 춘천과 양구, 인제지역 5천만 제곱미터 대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축구장 7천여 개가 넘는 면적인데 주민 1만 8천여 명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피해액은 최대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댐 주변 지역에 쓰인 사업비는 피해액의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상은 있었지만 불충분했습니다. 이주한 농민 대부분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고 주변 지역에 남은 주민들도 교통 주졸로 육지 속의 섬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일 한강 상류 지역에 대한 강화된 보상 근거를 담은 물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일명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취수부담금 부과입니다. 물관리 기본법에는 물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수부담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물을 많이 쓰는 자가 유역 관리를 위한 재원 일부를 부담하라는 겁니다. 또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에는 댐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건설비가 회수된 댐의 경우 댐 관리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토록 했습니다. 현행 한강 수계관리기금의 불완전한 분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한층 덜고 주도적으로 물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통합 물관리 체제의 안착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충북 충주와 경북 안동 등 댐 주변 지역 정치권과 공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춘천 소양강댐이 준공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수도권의 식수원으로 희생을 감내해온 한강 상류 지역을 위한 합당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의 미래라고 불리는 AI 반도체. 강원자치도가 AI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는 AI 반도체 학부가 개설됩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자치단체와 대학, 글로벌 기업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뭉쳤습니다. 이들 3개 기관은 먼저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정원 50명 규모의 AI 반도체 학부를 개설하기로 한 겁니다. 캠퍼스 내엔 AI 관련 기업을 위한 연구 공간도 마련됩니다. 연세 산학융합지구에 다양한 이런 보건의료 관련된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를 하고 지역 인재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재도 이렇게 이제 모아서 하나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이루겠다는 게 저희의. 인텔은 대학 내 AI 반도체 교육센터를 운영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도 빅데이터 관련 전문 지식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인텔은 그런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또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강원자치도와 원주시는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저희 원주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호흡을 잘 맞춰서 여러분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기업 활동, 연구 활동에 모든 능력을 다 역량을 불어넣어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는 이번에 조성되는 교육센터를 통해 의료 AI 반도체 인재 양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AI 반도체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도체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합니다. 춘천시는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우두동,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로 인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평생 교육권 보장은 더욱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도내 최초로 춘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당당히 지역부터 강원특별자치도와 시는 2026년 착공해 2027년 11월 센터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영동 남북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강원대병원 삼척 분원 설립이 본격화됩니다. 삼척시는 강원대학교 도계 오픈 캠퍼스에서 강원대병원 삼척 분원 건립 태스크포스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척시와 강원대병원은 분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 세미나 개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취업 자리가 없어서 구직난, 또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도시 미취업 청년을 농가와 연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블루베리 나무 수십 개가 줄지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잡초를 뽑는 일꾼들은 요즘 농촌에서 보기 드문 한국인 청년 부부입니다. 제주도에 살던 이들은 귀농을 준비하며 일을 찾던 중 도시 농촌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아 농장에서 반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꾼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와서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잡설탕을 통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귀농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농가 일을 먼저 해봄으로써 이제 시행착오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한 상태로. 구인난을 겪던 농가도 도농 일자리 사업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급여 차이 없이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항상 그 인력에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분, 도시에 사시는 분이긴 하지만 소개가 돼서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보다는 훨씬 언어적인 소통이 원활했고, 근데 그분들보다는 이분들이 하루하루가 이제 갖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통해서 내일처럼 자기 일처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도농 상생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전북과 경북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됐는데 취업 연계 인원이 1년 만에 2배 넘게 느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북의 경우 농가 일자리로 취업한 34살 이하 남성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올해는 상용직 1,700여 명과 일용직 4만 7천여 명이 해당 사업을 통해 전북 고창과 임실 등 농촌 5곳에 취업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는 사업 활성화 요인으로 지역 일자리 센터의 역할을 꼽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제때 인력을 연계시켜주면서 귀농 귀촌 인구 확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 귀촌이 이루어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점점 확대되지 않나. 미취업 도시 인력과 구인난 농가를 살리는 도농 일자리 지원 사업. 전북과 경북에서 시작된 농촌 일손 도우미 사업은 충남과 전남 등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8시 20분쯤 원주시 문막교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원주 소방서 등은 41살 A씨가 문막교 인근 섬강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을 벌인 결과 오후 11시쯤 실종 지점 인근 풀숲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A씨가 낚시에 나섰다가 물살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뒤 달아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천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9시 40분쯤 홍천군 홍천읍 연복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뒤 달아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의 손등을 2차례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